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인 팀장입니다. 오늘 야당동에 있는 빌라 두 개를 소개할 건데요. 제가 최근에는 한 현장에 가서 서로 다른 타입 1호, 2호 이렇게 두 개의 타입을 하나의 영상에 담았다면, 오늘은 아예 다른 스타일의 집을 각각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현장에 가서 하나, B 현장에 가서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집을 소개할 건데요. 두 현장 모두 제가 다 한 번 이상씩은 촬영해서 소개를 했던 집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촬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A 현장은 첫 번째로 소개할 그 집은 분양가를 이제 대폭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이너스 분양으로 전환이 된 미분양 복층이고요. 또 하나는 한 분양한 지 7개월, 8개월 된 신규 공급 중에 하나인 현장인데, 이 현장은 또 테라스가 루프탑으로 아주 넓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집을, 서로 다른 집을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촬영을 한 건데요. 오늘 제가 이 집을 이렇게 두 개 촬영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구독자분하고 미팅을 했는데, 그 구독자분께서 처음에는 1층에 테라스가 있는 집을 찾으셨거든요. 근데 저랑 집을 보다 보니까 굳이 꼭 1층에 테라스가 있는 집을 고집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보고 가신 집 중에 이 두 개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 촬영을 하는 거니까요. 그 구독자분 포함해서 그렇게 평소에 1층 테라스가 있는 집을 찾으셨던 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입지 조건 짧게 할게요. 여기서 경의중앙선 야당역까지 590m, 사람이 걸어갔을 때 도보 한 6에서 7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설명란에 또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설명란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체 두 개 동이고요. 원래 두 개 동이면 한 동에 8세대, 그래서 16세대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두 개 동 12세대입니다. 일단 102동은 일반적인 한 동에 8세대로 만들어 놓은 빌라인데, 이 옆에 있는 101동은 한 동에 8세대가 아니고요, 4세대만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101동은 1, 2층을 쓰는 복층이 한 세대, 그리고 3, 4, 5층을 쓰는 복층이 한 세대,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4세대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 두 개 동 12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공간도 그래서 세대당 한 대씩 12세대 될 수 있도록 공간이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저 안쪽으로 빈 공간이 좀 더 있어서 이 동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면 추가 주차를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추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조금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현관 들어오면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해서는 계단 5칸을 올라가야 되고요. 오늘은 1, 2층 복층이라서 엘리베이터 탑승은 하지 않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8인승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복층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어 있는 현장이고, 오늘 소개해드릴 1, 2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22.3평입니다. 실사용 면적은 1층과 2층을 포함해서 36평인데요. 일반적인 복층은 이제 50평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평수가 두 개 층을 합쳐도 36평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담한 편의 1, 2층 복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대 현관은 이렇게 옆으로 좀 공간 여유가 더 있는데요. 여기는 팬트리처럼 생긴 공간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면 안에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아주 넓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휠체어나 혹시 유모차, 자전거를 보관하려면 접어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에 신발장, 기본 신발장인데요, 3칸인데 가운데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 소품은 이 위로 올려두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띄움 시공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어서 신발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일괄소등 버튼은 여기 우측에 있고요. 중문은 1단 슬라이딩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요즘 만드는 신축 현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아주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2, 3개월 이내에 공급이 됐다라고 해도 믿을 정도예요. 미분양이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그 정도로 건축주분이 계속 끊임없이 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내장 퀄리티가 지금 만드는 신축 현장들보다도 더 좋아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도 정말 많이 신경 써서 이 안에 인테리어를 해두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거실 폭은 4,200 정도 됩니다. 위아래 합쳐서 36평인데요 36평인 것 치고는 거실 폭이 4,200 정도 나오니까 그래도 좀 여유가 많은 편의 거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바닥은 트레인 패턴으로 시공을 해놨어요. 이게 지금 강마루인데 좀 고가의 마루거든요. 이게 일단 시공비가 좀 비싸고요, 자재 낭비가 좀 심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잘라서 이어 붙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요즘은 이걸 잘 안 해요. 이게 좀 고급스럽게 보이기도 하고요, 패턴이 좀 특이해서 한때는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쓰는 현장이 없죠.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닥이 고급스럽게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도 다 친환경 도장 마감이 되어 있어요. 2년 차인데 제가 위아래 다 훑어봐도 아주 관리가 깨끗하게 잘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흠잡을 곳이 없어요. 보통 2년 차 되잖아요. 문제가 좀 있는 집이다 하면 커튼을 이렇게 걷어봤을 때 이 위에 자국들이 거뭇거뭇하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짝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구석구석을 봐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이 잘 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거실을 다 보기 전에 이쪽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이 하나 있어서 일단 보고 계속 거실을 보도록 할게요. 양변기 세면대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2년 전쯤에서 한동안 유행하다가 지금은 또 쓰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고급스럽게 잘 마감을 해놨고요. 위에는 거울 달린 수납장이 있고, 그리고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 위에를 보면 환풍기가 힘펠사의 제품을 달아놨는데요. 요것도 사실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이 힘펠사의 제품이 그냥 일반적인 환풍기보다도 가격이 더 높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저 환풍기 하나도 그러니까 신경 써서 달았다는 얘기가 돼요. 예, 좀 저가의 환풍기 그냥 몇만 원 안 하는 걸로 달 수도 있는데 신경 써서 환풍기도 잘 설치를 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거실 쪽에 위에 전열 교환기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요. 소파 자리 라인도 아주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집에서 또 하나 설명드릴 게 있는데, 요거 제가 다른 현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스마트 월패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신축 빌라들도 많이는 없지만 안 되는 집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현관을 이제 눌러보면 저렇게 현관, 공동 현관 나오죠. 그리고 현관을 이렇게 눌렀을 때 이 세대 현관을 여기서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다 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요즘 나오는 빌라는 당연히 세대 현관 여기서 열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예, 연동을 해놔서 여기서 지금 제어를 하면 세대 현관이 열리는 건데 이 현장도 지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년 차란 말이에요. 요게 2년 전으로 돌아가서 봐도 이렇게 세대 현관을 스마트 월패드에서 제어할 수 있는 현장들 많이 없었고요. 심지어는 요즘에도 많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사실은 뭐 특별한 장점이라서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소비자들이 조금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시공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이런 거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대부분은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집만 훑어보잖아요. 그래서 집이 예쁘네 아니네만 보고 판단하시는데, 사실 하나하나 디테일을 다 따지고 나서 보면 이 집이 정말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집을 지은 거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게 뭐 대단한 장점이라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지난번에 이게 뭐가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했는데 사실 장점일 수 있죠. 예, 대부분은 안 하는데 이렇게 하는 현장들이 있으니까 그런 현장들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방향은 서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오후 3시가 넘었는데 이 위를 보면 해가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오후에는 해가 거실 쪽으로 잘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이라도 이렇게 해가 불리하지 않다 들어오는 게 방해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1층 세대를 가보면 이렇게 건물이 멀찌감치 있어도 해가 잘 안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건물도 멀찌감치 있으면서 해도 잘 들어오는 그런 건물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뷰는 보시는 것처럼 좌우를 둘러봐도 집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뻥 뷰는 아니지만 많이 답답하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1층이고 이 앞이 주차장 자리라서 요것 때문에 커튼을 계속 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일단 반은 맞고 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낮에는 이게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바깥쪽에서는 이 안쪽이 잘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면 불이 켜져 있으니까 바깥에서 지나다니면 이 안쪽이 보이거든요.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커튼을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낮에는 커튼을 치고 살 필요는 없지만 저녁이 되면 커튼을 좀 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호도 LX 하우시스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1층에는 거실 주방이 있는데요. 거실 주방이 이렇게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주방 공간인데 주방이 거실만큼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1대1 정도 되는 사이즈다. 거실하고 주방이 1대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말은 즉 주방 공간이 좀 많이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방 쪽에도 에어컨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방 공간도 이 주방대로 넓기 때문에 에어컨을 따로 설치를 센스 있게 잘 해 두신 거고요. 식탁 자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좀 길게 6인용을 놔도 좋습니다. 냉장고 세대는 기본 옵션입니다. 광파 오븐 레인지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 밥솥을 놓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별도로 또 있고요. 조리대 라인 자체도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길기 때문에 조리대 라인이 좀 좁은 주방 공간들도 있는데요. 여기는 그런 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쪽에 식기 세척기 있고요. 개수대 있고 환기창 여기에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3구 전기레인지가 메인 쿡탑입니다. 이 위에 후드 매립이 또 되어 있고요. 아치형 창이 이쪽에도 하나가 되어 있어요. 자, 이쪽에도 기본 환기창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도 또 환기창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방 라인 자체가 굉장히 기니까 환기창을 여기에다가만 둔 게 아니고요. 측면 쪽에도 하나를 더 두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 콘센트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올라오고 한 번 더 눌렀을 때 한 번 더 올라오는 이런 제품이 또 이 주방 라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가구도 시트지가 아니고요. 이거 다 도장 처리된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해도 이게 벗겨진다거나 하지 않아요. 시트지는 보면 여기 이렇게 틈이 있거든요. 이렇게 긁었을 때 여기가 오래 쓰면 막 이렇게 벗겨지기도 하고요. 사람 손이 계속 닿는 이 라인이니까 쓰다 보면 그런데 이 도장 제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이 일반적인 시트지 제품보다는 훨씬 더 고가입니다. 물론 이 다음 단계가 또 있긴 하지만 빌라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죠. 그래서 빌라에서 쓰는 주방 가구로 봤을 때는 이게 최상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용도실 이 주방 뒤로 있는데요. 다용도실은 세탁실 전용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마루가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 여기다 놓고 쓰시면 되는데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 이제 세탁기 건조기를 놓게 되면 사실상 이 문은
쓰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옆에 문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뭐 테라스라고 불러도 되기는 하는데, 테라스라고 보기에는 살짝 좀 민망한 크기이기는 합니다. 자, 여기 전기 콘센트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가서 보면 이렇게 잠깐씩 머리를 식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1층은 이제 다 본 겁니다. 여기로 올라갈 건데요. 올라가기 전에 이제 계단 아래쪽에 서비스 공간 있죠. 짐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으로 꽤 깊은 편이라서 잔짐을 많이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자투리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계단인데 계단 폭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경사도 심하지 않고요. 자, 올라가는 라인 쪽에 보면 이렇게 유리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을 좀 살렸습니다. 여기가 다 벽이면 좀 답답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주방 쪽에서 보이도록 유리 마감이 되어 있고요. 2층으로 올라오면 여기가 2층에서 쓸 수 있는 미니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로 써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다른 공간으로 연출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겠죠. 2층에도 인터폰 있고요. 전열 교환기, 에어컨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1층하고 똑같이 서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2층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안쪽으로 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메인 욕실을 먼저 볼게요. 일단 환기창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욕조 있고 양변기 세면대, 양변기에는 비데가 옵션입니다. 역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환풍기는 역시 이번에도 힘펠사의 제품을 사용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여담인데요. 예전에 어떤 현장 가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1층은 막 이렇게 아메리칸 스탠다드에 뭐 LG 하우시스 창호에 힘펠사의 좀 환풍기에 이렇게 다 해놓고, 2층 복층으로 딱 올라오면 여기서부터 자재가 좀 바뀌어 있어요. 웬 중국산 제품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자재비를 좀 아끼려고 아래는, 그러니까 딱 들어와서 느껴지는, 바로 볼 수 있는 공간에서는 좋은 걸 해놓고요. 위에 올라가면 자재들이 싹 바뀌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현장들이 없는데 당시에는 그런 것들도 잘 봤었어야 됩니다. 예, 참고하시라고 그냥 재미삼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2층에는 방이 3개가 있는데 제가 이 복층 타입 그렇게 넓은 평수의 복층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방도 일단 3개밖에 없고요. 안방에 드레스룸 공간이 아주 넓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집은 최대 3인 가족이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의 복층이라고 봐야 돼요. 3인 가족이 살면 이쪽 두 번째 방을 침실로 쓰면 여기 1명, 자, 부부 공간 안방은 2명이니까 여기까지 하면 딱 3인이죠. 그럼 방이 하나 남으니까 이 방을 뭘로 쓰느냐,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안방에 수납 공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방에 에어컨이 있고요. 침실로 써도 좋을 공간이기는 한데 많이 넓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방에 수납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이 방은 그냥 통째로 드레스룸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방 안쪽에 보면 수납 공간이 매립이 또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책이나 아니면 다른 인테리어 소품들 올려 두시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옆에 있는 두 번째 방,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침실이 되겠죠. 역시 에어컨이 있고요. 첫 번째 방보다는 방 크기가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방을 드레스룸으로 쓴다면 이 방 안쪽에다가 북박이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넓은 침실로 그냥 쓰시면 되겠죠. 모든 공간에 조절기 다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맞은편에 있는 안방입니다.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이니까 공간은 이제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한쪽에 수납장이 또 이렇게 채워져 있고요. 드레스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봤을 때 보통은 뭐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거나 옆으로 길게 있거나 이런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기역자로 수납 공간, 북박이장 형태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수납이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옷은 어느 정도 수납은 가능한데 요거 가지고 좀 부족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건너편에 있는 첫 번째 방은 드레스룸으로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던 겁니다. 나는 옷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공간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긴 하겠죠.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은 샤워 공간은 별도로 없어요. 지금 일체형 세면대, 샤워기 이렇게 같이 달려있는 일체형으로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해바라기 샤워기 여기 달려있죠. 자, 일단 문을 닫으면 샤워 공간은 별도로 없어도 이 공간이 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샤워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샤워 공간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 욕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집 제가 1, 2층 복층을 소개한 거고요. 이제 다른 현장으로 건너가서 두 번째는 루프탑 테라스가 있는 집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동으로 건너왔습니다. 입지 조건 역시 짧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경의중앙선 야당역까지 550m. 첫 번째 현장하고 비슷하죠. 여기도 도보로 갔을 때는 6에서 7분 정도 소요되는 역세권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역시 입지 조건에 대한 건 설명란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현장은 저 앞에 보면 주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가 돼 있어서 리모컨으로 작동이 가능하고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면 4개 동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4개 동 하면 한 개 동에 8세대씩 해서 32세대가 돼야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이 104동 오늘 소개해드릴 단독세대 동이 또 층당 한 세대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8세대가 아니라 4세대만 있기 때문에 4개 동 32세대가 아니라 4개 동 28세대인 신축 현장입니다. 주차 공간은 안쪽 동도 다 세대당 한 대씩 일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104동은 공동현관 앞에 입구 라인이 유모차, 자전거, 휠체어 등이 이동하기 편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계단을 통해서도 올라올 수 있도록 한쪽에 계단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자, 104동의 주차 공간,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세대당 한 대씩 4세대밖에 없으니까 라인은 4개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쪽을 보면 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은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볼 때 세대는 충분히 주차가 더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대당 2대씩은 아니지만 충분히 더 여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현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동현관 이렇게 들어오면 계단 없이 바로 엘리베이터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13인승 설치가 되어 있고요. 루프탑 테라스 세대는 4층입니다. 그래서 4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루프탑 테라스 세대의 전용 면적은 19.3평, 그리고 복층 확장 포함해서 실사용 면적은 45평입니다. 역시 복층 타입 치고는 실사용 면적이 넓지 않은 건, 여기는 위에가 뭐 방이 분리가 되어 있고 화장실이 따로 있고 이런 복층 타입이 아니고요. 그냥 테라스를 넓게 쓸 수 있는 복층 타입입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 보면 복층이 넓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사용 면적이 다른 복층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 현관인데요, 양쪽으로 신발 수납 공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6칸이니까 신발 수납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좌측편에 있는 신발 수납장은 보시면 띄움 시공이 안 되어 있고요. 우측에 있는 신발장만 띄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신발장은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가 이렇게 거울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입니다. 일괄초등 버튼의 위치는 돌았을 때 이 뒤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실내로 들어오면 아직 이 루프탑 테라스 세대는 일단 공사는 마감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소가 조금 덜 돼 있습니다. 이거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위에 복층 공간도 조명이 아직 공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방이 좌측에 있어요. 에어컨은 당연히 있고요. 방 크기도 좋습니다. 지금 한쪽 길이는 3,000이 넘고요. 폭도 거의 3,000 가까이 되는 첫 번째 방이니까 첫 번째 방이 작은 방인데도 작지 않은 작은 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현장 역시 모든 공간에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첫 번째 방 문을 열어보면 수납 공간이 꽤 깊은 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도록 공간도 깊지만 행거도 이렇게 다 기역자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이 충분한 첫 번째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맞은편의 두 번째 방 역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두 번째 방도 첫 번째 방하고 크기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 방도 참 쓸모가 있는 크기의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방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폭까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디귿자로 행거를 설치해 놨어요. 수납은 정말 많이 가능하겠죠. 이 공간만 봤을 때는 이게 거의 메인 드레스룸급의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에서는 수납이 더 많이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지만 문이 이렇게 딱 달려 있어서 분리가 되어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깔끔해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데, 무튼 드레스룸 공간은 많이 넓게 확보가 되어 있다. 수납 공간이 넓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두 번째 방이고, 여기가 이제 메인 욕실이 됩니다. 메인 욕실에는 안쪽에 파티션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샤워 공간은 충분한 편인데 요즘은 파티션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현장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쪽 타일은 우드 타일입니다. 나무 느낌이 나는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거울에는 LED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서 이제 쭉 따라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은 4,7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신축 현장들처럼 꽤 거실 공간은 넓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실 쪽에도 당연히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창호는 현대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향은 남서향인데요. 자, 남쪽이 화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서쪽이 여기니까요. 여기는 하루 종일 해가 이렇게 돌면서 잘 드는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서쪽으로 완전히 해가 넘어간 상태라서 지금 거실 쪽으로는 해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잘 안 되지만 오전에 보고 가셨던 구독자분께서는 다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건물이 있어서 뷰는 딱히 없지만 해가 들지 않는 집은 아니라는 거,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장은 바닥이 스톤마루 시공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제가 몇 차례 계속 말씀드렸지만 타일이 아닙니다. 마루거든요. 강마루의 일종인데 이게 타일 같은 성질이 있어서 보통 마루는 뭐 물을 쏟는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뜨는 현상들이 좀 있잖아요. 요거는 그걸 보완한 마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좀 쏟아도 쉽게 닦아내고 이러면 물이 좀 스며들거나 이렇지는 않은 그런 타일 같은 성질의 마루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이 오래 머문다 이러면 이것도 좀 뜰 수 있겠죠. 근데 뭐 물을 쏟았을 때 장기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닦아낸다면 물이 흡수될 염려가 거의 없는 그런 마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주방인데요. 주방도 굉장히 와이드합니다. 꽤 넓은 폭의 주방 공간이고, 여기가 이제 아일랜드 식탁인데 추가 식탁은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앞에다 이렇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로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밑에 보시면 다 터져 있어서 여기 앞에 2개, 건너편에 의자 2개, 이렇게 해서 4인용 식탁으로 아일랜드 식탁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끔 그러신 분들 계세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식탁이 굉장히 고가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렇다면 요거 뗄 수 있습니다. 떼서 없애버리시고
본인이 사용하던 고가의 식탁은 이쪽에다 이렇게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길이로만 봤을 때는 6인용 이상의 식탁도 놓을 수 있습니다. 최대 8인용까지 가능하니까 그렇게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자, 냉장고 2대에 들어가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 현장은 이렇게 옵션들을 많이 뺐어요. 많이 빼서 분양가를 조금 낮춰서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되는 현장, 지금 여기가 한 분양한 지 7, 8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 시기에 비슷하게 분양을 했었던 현장들은 이제 냉장고 놓고 이러면서 가격이 지금 이 현장보다는 좀 높은 편인데, 여기는 이런 옵션들을 다 빼고 분양가를 좀 낮춰서 분양을 시작을 해서 다른 현장에 비해서,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분양을 했던 다른 현장에 비해서는 가격이 살짝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 후드가 매립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 레인지. 자, 일단 1구는 하이라이트고요. 2구가 인덕션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기 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건 나중에 가스레인지 교체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스배관이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스배관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전기레인지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환기창 아래쪽에 개수대 설치가 되어 있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주방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용도실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잘 분리가 되어 있고, 다용도실 공간도 이만하면 충분히 쓸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이죠.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 놓고 자리가 좀 많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남는 데는 수납장 같은 거 채우거나 선반 같은 거 달아서 또 다른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방을 보겠습니다. 아래층에서 보는 마지막 공간이고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안방 뭐 굉장히 넓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안방으로 쓰기에는 부족함은 없는 안방이다, 이 정도 크기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방 창도 남서양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창이 남쪽에 더 가까운 겁니다. 거실은 남서양이라면 여기 안방은 남쪽으로 더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안방 창은 남향에 가깝게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방 쪽 창은 건물이 이렇게는 있지만 측면적은 더 많이 터져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 보는 이 뷰, 시야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은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또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 열면 드레스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기역자로 꽤 깁니다. 개인적인 건 여기 지금 행거로만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안쪽까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한쪽은 화장대를 좀 설치를 해놨으면 쓰기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에 환기창이 하나 더 있고요. 굉장히 길어서 안쪽에도 환기창이 하나가 더 있고, 여기도 안쪽까지 이렇게 길게 행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투리 공간까지 알차게 안쪽으로 행거를 밀어서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안방에 수납 공간도 꽤 많이 가능한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렇게 반을 나눠서 한쪽은 행거, 한쪽은 화장대, 이랬으면 베스트였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은 샤워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긴 한데 여기가 이렇게 꺾여 있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샤워 공간은 샤워하는 데는 무리는 없지만 이렇게 섰을 때는 이 공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샤워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왔을 때 살짝 좀 비좁은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안쪽은 우드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역시 거울에는 LED 조명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 공간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다른 복층들처럼 이렇게 문을 달아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라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렇게 쓰면 되기는 하지만 여기에다 잔짐을 보관하면 문이 없기 때문에 예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는 이렇게 공간이 비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단 자체의 폭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폭이긴 한데요, 막 좁거나 이런 느낌은 없어요. 이렇게
틀어서 올라갑니다. 자, 복층 공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사 마감이 좀 덜 돼 있어요. 미비된 구간들이 있는데 조명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루프탑 테라스 복층은 안쪽에서 일단 이 복층 공간의 전체 크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으로 써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공간이 넓습니다. 안쪽까지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업실처럼 쓰셔도 좋고요. 수납은 이 한쪽에 다 이렇게 문을 닫아놨어요. 어떤 구독자분께서 문을 딱 이렇게 열었을 때 자, 이렇게 선반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이렇게 헝 뚫려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저 안쪽까지 쭉 이어져서 다 뚫려 있는 거. 요거는 오히려 쓰기가 좀 불편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면 다 뚫려 있으면 잔짐을 보관하기에는 좋지만 그냥 막 마구잡이로 밀어서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칸칸이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는 수납장이니까 그냥 물건을 딱딱 넣어서 보관하기 좋겠죠. 자, 구독자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분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루프탑 테라스에 나와서 보면 한쪽에 수도, 저쪽에 전기 콘센트 다 있고요. 지금 보면 여기 우레탄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쪽은 데크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 데크 아래쪽도 이렇게 방수로 마감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데크 시공을 했는데요. 공간 자체는 어마무시하게 정말 넓습니다. 그래서 이 루프탑 테라스 세대는 1층 테라스는 사생활보호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선택을 해보시면 좋은 현장이 아닌가. 그리고 1층은 아무래도 양옆 좌우 위아래 다 이렇게 방해를 받는데, 맨 꼭대기층은 그럴 일은 없잖아요. 일단 위층은 신경 쓸 게 없고 옆만, 옆에 있는 다른 세대들만 살짝 이렇게 가려서 쓰면 보이는 게 싫다면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일단 이 옆 라인 정도만 신경을 쓰면 되니까, 아무래도 사생활 보호 면에서는 1층 테라스보다는 이 루프탑 테라스 세대가 더 낫기는 하겠죠. 자, 무튼 이렇게 아주 넓은 테라스 공간이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뷰도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이 옆은 오래된 빌라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위쪽은 옥상이라서 이 위로 사람이 잘 올라오진 않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복식 테라스였다면 사람이 자주 나와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옥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빌라들은 잘 사용을 안 해요. 예,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거의 그냥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기도 그런 형태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집은 뭐 크게 또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저분이 다 가려놨어요. 그래서 볼 일이 별로 없고요. 이쪽 집도 테라스랑 마주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쪽도 패스. 그런데 이쪽 라인은 같은 빌라입니다. 같은 빌라에 루프탑 테라스하고 이렇게 좀 마주칠 염려는 있죠. 그래서 이쪽만 살짝 좀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황룡산이 보이는 뷰입니다. 그래서 뷰 자체는 상당히 멀리 내다 보이면서 산 풍경이니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루프탑 테라스 세대까지 제가 오늘 구독자분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이렇게 둘 다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물론 그 구독자분도 구독자분이지만 그 구독자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두 개를 다 소개를 해 드렸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또 나와서 직접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